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어처구니없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국가의 안보 또는 국가의 존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6.25 영웅 포스트를 만들었는데 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왜 한 걸까요? 자,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실수면요, 나라가 뒤펴집니다. 그런데도 대충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난 8월 말 일어났습니다. 자, 본처가 6.25 영웅, 6.25 전쟁 영웅을 선정하여 포스트를 만드는데 이 포스트에 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의 모습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적군을 중공군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교과서에 뭐 그런 교육도 안 시키는 것 같지만 인해 전술. 자,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남침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인 양민이 학살되고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엔군이 들어갔습니다. 자, 북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통일을 하려는데 그때 등장한 우리의 원수가 바로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이 갑자기 참전해서 인해전술로 치고 내려와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교육도 제대로 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양민과 국군을 학살한 원흉인 중공군이 대한민국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포스트에 등장했다? 이거 정말 북한 김일성, 김정은 체제에서는 총살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정부 부처에 퍼지고 있는 이 안일한 안보의식, 그리고 반일, 반미 대신에 친중, 친북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이런 실수를 하면 청와대에서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쟤는 생각이 올바르네? 이런 판단을 할지 누가 합니까? 지금 국민들 중 일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청와대가 붉게 물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6.25 전쟁 영웅 포스트에 중공군이 등장했다? 정말 이 포스트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를 받고 국가보훈처, 이달의 6.25 전쟁 영웅 9월 불굴의 의지로 수도 고지를 지키다. 그런데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이 지금 보입니다. 자, 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중공군을 왜 넣었을까요? 자, 국가보훈처는 이 6.25 전쟁 영웅으로 그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영웅으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하면서 이런 중공군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해동 영웅의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겁니다, 마음이. 아니,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중공군이었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보훈처는 전국 학교 관공서 등에 배포하는 포스트입니다. 이 포스트를 제작하면서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배경사진으로 썼는데 이 포스트에 불굴의 의지로 수도고지를 지키다, 그리고 그 문구와 함께 중공군을 넣은 겁니다. 자, 포스트 속에 군인이 아니라, 국군이 아니라 왜 중공군을 넣었을까요? 이 사진이 쓰인 포스터와 달력은 지난해 12월 제작이 이미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진 겁니다. 자, 보훈처는 이런 일이 생긴 경위에 대해서 당시 포스트 제작 시 공하사 사진과 수도고지 전투 관련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 장면이 묘사된 사진을 찾다가 국립서울현충원의 자료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국립서울현충원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국립서울현충원에도 우리 국군의 용맹한 그런 사진이 한두 장입니까? 왜 하필 중공군 사진을 찾아서 넣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훈처는 뒤늦게 배포된 포스트를 폐기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도 삭제 조치를 했다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료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검정 등을 거쳐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맛이 영 찜찜합니다. 이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보훈처장 아닙니까? 이 정도 일이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중공군이 대한민국 6.25 전쟁 영웅으로 둔갑을 합니까? 이런 배경 속에는 공무원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일본과는 조그만 일에도 사사건건 반일 감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중국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이나 경제나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했습니까? 롯데가 그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입도 뻥끗 제대로 했습니까? 미세먼지 대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협의하겠다고 후보 시절 말해놓고 시진핑과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습니까? 뒤늦게야 비난이 나오니까 흉내만 냈을 뿐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제대로 설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옹알이는 듯한 모습, 미국과 일본은 기회만 생기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전쟁 피해본 분들 다 이 보훈처를 보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이 영 우리가 볼 때 보훈처장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 피우진 같은 사람은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군인가족들이 볼 때 제대로 된 보훈처장이라고 보십니까? 이러니 은연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얼마 전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실무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결렬된 게 아니다. 실무협상의 결렬평가는 아직 이르다.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명길이는 뭐라고 합니까? 북한의 김명길 대사 7일 귀국길에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2주 후 회담을 다시 하느냐 이런 질문에 판문점 순회상봉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셈법도 만들지 못했는데 2주일 동안 만들어낼 것 같으냐? 미국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 거의 협박을 합니다. 왜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말을 못하는 건지. 자, 이런 청와대의 태도,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이렇게 중공군이 6.25 전쟁용으로 둔갑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